안녕하세요. 문사탐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월 학평 대비 사회문화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겨울방학 동안 개념을 정리했어요. 이 한 번에 모든 것이 완성되어서 엑셀표도 다 하고 문제까지 풀었더니 다 알겠어요. 이러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완벽하게 디테일까지 쌓아야지 만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2에서 고3으로 처음으로 올라와서 보는 3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본적인 개념들만 한번 쭉 다 훑고 가도 우리는 좋은 성적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의 일지사문표까지 전부 다 들은 학생이라면 개념 완성에 표 분석까지 전부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표 분석은 시간상 아직 안 했어요. 이 표 분석은 개념 끝난 다음에 들으려고 해요 라고 한다면 3월 모의고사에 표 분석 좀 틀려도 전혀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안 배워서 틀렸어. 당당하지. 그런데 우리 배운 것만큼은 꼭 맞아야 되겠죠? 사회문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선생님과 함께 영단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크게 거시와 미시, 그리고 거시라고 한다면 기능과 갈등론, 그리고 미시라고 한다면 상징적 상호작용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특징, 그리고 이걸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특히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같은 경우는 상상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그랬어. 왜냐?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가난한 거야. 이게 안 맞잖아. 우리의 현실에서. 그래서 상상론은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과 함께 불평등을 설명하는 개념도 배웠죠. 계층이론, 계급이론. 그리고 세 번째,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같은 경우는 따로 독립적으로 출제된다기보단 실제로는 이 특징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애기들과 함께 개념 정리할 때 이걸 따로 한 이유는 이거를 왜 문제라고 생각해서 문제야? 상징적 상호작용론. 사회 전체는 문제가 없어. 부분의 문제야. 기능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취해서야 라고 하면 갈등론이 되죠. 이런 식으로 사회 문제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공부를 하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를 따로 분리시켰습니다. 네 번째, 일탈이론. 하는 순간 애기 머릿속에 5가지 떠올라야 됩니다. 무규범의 아노미, 목적과 수단을 괴리한 아노미, 갈등이론, 낙인이론, 차별적 교제이론까지. 5번째, 사회제도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교육제도나 가족, 이것도 지금은 이 특징과 연결시켜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하지만 그냥 이거 또 따로 한 번만 더 보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따로 분리시켰습니다. 6번째,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하는 순간 애기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된다? 실제로는 명목론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렇게 영단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총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3월 모의고사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봅니다. 선생님이 업로드한 이 문제는 최근 3개년의 3월 모의고사만 선생님이 주제별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는 지금 당장 3월 모의고사를 잘 보면 기분이 좋잖아. 근데 이게 문제마다 출제하는 이런 선생님들께서 비슷하시다 보니까 3월은 3월, 4월은 4월, 7월은 7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특정 시험에서 언급되는 표현들이나 많이 출제되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들을 구분하면 공부하기가 쉬워지죠.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하는 순간 애기 머릿속에 거시미시, 기능, 갈등 떠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2017, 2018, 2019 전부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 즉 계층이론 그리고 계급이론 구분하는 게 3년 연속 나왔지. 그 이야기는 올해도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선생님 교재입니다. 사회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사회불평등 현상 혹은 사회계층화 현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구분을 할 때 이 표현들은 선생님이 전부 다 평가원의 변형으로 만든 교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학력평가로 오게 되면 선생님의 교재에서 평가원의 이러한 표현과는 약간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예를 들어 2018학년도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입니다. 이게 3월 학력평가로 오게 되면 표현이 약간 달라져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마르크스의 이론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마르크스의 이론과 차별화되는 입장을 추구하였다. 이거 베버의 계층론이거든요. 이게 계층 이론이 바로 베버 거죠. 근데 이것처럼 표현 자체가 평가원의 표현과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 다 배웠으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탈 이론도 보면 알겠지만 2017, 2018, 2019 연거퍼서 3년 나왔죠. 그리고 인탈 이론은 그냥 매 시험마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인탈 이론 5가지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됩니다. 사회제도를 바라보는 관점, 특히 교육이 많이 나옵니다. 교육제도, 종교까지 문제 출제됐습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항상 바라보는 관점 하면 거시미시 아니면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렇게. 자, 개인과 사회 관계라고 하는 순간 실제로 명목론 떠올라야 되는데 이 개인과 사회 관계 얘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하나는 실제론, 하나는 명목론. 0단원을 다 보았으니 우선 1단원 볼까요? 1단원 사문현상에 대해서, 이 사문현상이라는 건 사회문화 현상이에요. 사문현상, 탐구. 난 사회문화 현상이 궁금해. 야, 사문현상이 뭐야? 여기서부터 시작. 사문현상의 특징. 자연현상과 사문현상을 구분하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는데 사문의 특징 자체도 물어볼 수 있어. 어떤 지문에서 개연성이나 확률성 혹은 당위법칙 이런 것들의 특징적인 부분을 넣어놓고 이건 뭐게?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당위법칙은 확률성과는 다른 거거든. 확입니다. 이 확률성과는 다른 거기 때문에 각각 사문의 특징을 넣어놓고 뭔데? 라고 구별하게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에 잘 안 나와서 보통은 다 자연현상, 사문현상 구분하는 걸로 문제가 출제되죠. 자, 이제 사문현상의 특징을 봤다면 두 번째, 사문현상을 연구할 거야. 그럼 몇 가지? 오케이, 2가지. 사문현상 연구 방법 하는 순간 2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는 실증적 연구 방법, 하나는 해석적 연구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이 연구 방법 같은 경우에 요즘 들어서 평가원은 이걸 독립적으로 출제하지 않는 추세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나온 지가 진짜 오래됐거든. 그냥 실증적 연구 과정의 타당성에 붙여서 출제가 되는데 3월 모의고사에서는 이걸 되게 좋아해.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출제하시는 분이 계속 같은 분이신가? 왜냐면 연구 방법이 최근 3년 연거퍼 나왔습니다.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자, 이제 연구 방법을 했다면 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건 항상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 같은 경우는 이거는 평가원에서도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니까. 이를 바탕으로 4번째, 실증적 연구 과정의 타당성. 이 실증적 연구 과정의 타당성 같은 경우는 단계의 특성을 묻기도 하고 독립변수, 종속변수 잘 구분됐니?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3월 모의고사에서는 잘 다루지는 않는데 사문현상의 탐구 태도라고 해서 객관적 태도, 혹은 상대주의적 태도, 성찰적 태도, 개방적 태도 등도 물을 수는 있어요. 근데 워낙에 요즘엔 잘 안 나오고 있긴 합니다. 3월 모의고사에선 연구 방법 좋아하고 사문현상, 자연현상 구분하는 거, 자료 수집 방법, 그리고 실증적 연구 과정의 타당성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원이 이런 개념들이 있었구나 라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선생님과 또 기출문제를 통해 확인해 봅니다. 모의고사 1번 문제에 100%까지는 아니어도 99%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구분하는 문제로 출제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문현상의 특징 자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는 하는데 정말 가끔 출제되거든요. 대부분 이와 같이 사문현상, 자연현상 구분하기. 얘도 마찬가지죠. 사문현상, 자연현상 구분하기. 여기도 사문현상, 자연현상 구분하는 거 문제 1번으로 1번 이렇게 출제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간단하게 정리할 때도 얘기했죠. 연구 방법을 특히 좋아한다고 3월이. 실증적 연구 방법 혹은 해석적 연구 방법. 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연구 방법 어떤 게 옳은 설명이니? 그리고 3번도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이라고 아예 물어봅니다. 그럼 애기들 머릿속에 실증, 해석 아니면 양적, 질적 이렇게 얘기도 상관없습니다. 양적 연구 방법, 실증, 질적 연구 방법, 해석 이렇게. 자, 연구 방법이 최근 3년 연거퍼 나와서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 자료 수집 방법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 하는 순간 애기들 머릿속엔 5가지 떠올라야 돼. 문헌연구법, 실험법, 질문지, 면접, 참여 관찰.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3개 중에 하나야. 야, 이렇게 4개 중에 하나야. 혹은 이런 식으로 2개 중에 하나야. 답을 골라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3년 연속 나왔구나. 그리고 얘는 거의 99%의 확률로 올해도 출제될 겁니다. 평가원에서도 연구 방법 자체를 따로 독립적으로 출제하진 않았지만 자료 수집 방법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출제하거든요. 그러니 자료 수집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는 걸로. 실증적 연구 과정의 타당성입니다. 독립변수 뭔지, 종속변수 뭔지, 모집단 뭔지, 표본집단 뭔지, 개념의 주저 설정이 어떻게 됐는지. 애기들 기억나시죠? 선생님이랑 이야기했다. 독립변수 네모치라고, 종속변수 세모치라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고, 모집단에 동그라미 막 치고, 표본집단에 동그라미, 개념의 조자 설정이 어떻게 됐는지 연결시키라고. 그리고 어떤 자료 수집 방법 썼는지도 꼭 확인하라고. 그리고 가설이 검증되어야지 가설이 수용되거나 혹은 기각될 수 있다고. 그리고 일반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이유는 일반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이 표본 집단 자체가 모 집단을 무작위로 완전한 대표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힘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가지고 문제 잘 푸셔야 됩니다. 0단원 1단원까지 정리했다면 이젠 2단원 개인과 사회 구조입니다. 이 내용에서는 첫 번째, 사회학적 용어와 개념. 사회학적 용어와 개념은 여기 안에 공동사 이익사회 같은 사회 집단에 대한 내용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지위, 역할 갈등과 같은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지. 두 번째, 사회화와 사회화 기관 구분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회화 기관을 나누는 기준 몇 가지? 그렇지, 2가지. 설립 목적, 그리고 사회화의 내용. 설립 목적에 따라 공식적 사회기관, 비공식적 사회기관, 그리고 내용에 따라 1차적 사회기관, 2차적 사회기관으로 구분된다라는 거. 이렇게 사회기관 구분하면 메인은 얘입니다.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애기들, 이거 선생님이 A4 용지 하나에 얘 모두 다 정리할 수 있는 거 선생님 학습 자료실에 올려놨어요. 여기와 관련된 설명 영상까지 같이 링크 붙여놨으니까 그거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회조직의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사회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료제, 탈관료제 구분하는 거.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또 선생님과 기출문제로 확인해 봅니다. 사회학적 용어와 개념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에서는 뭐 드러나진 않지만 그냥 보자마자 기속지위, 역할 행동 이런 거 나오면 사회학적 용어와 개념이네.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99%짜리라는 거. 아니, 이거는 99.9%야. 100%에 가깝거든, 실제로는. 자, 2017, 2018, 그리고 2019까지 연거푸 나왔습니다. 지위라고 한다면 무엇이 성취주의인지, 무엇이 귀속주의인지, 그리고 역할 행동 구분하는 거, 그리고 역할 갈등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입니다. 사회집단 나누는 기준 몇 가지? 그렇지, 3가지. 소속감, 접촉방식, 결합의지. 사회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이 있고 특히 자발적 결사체도 애기들 머릿속에 꼭 있어야 됩니다.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다시 얘기하지만 선생님 A4 용지 한 장 정리 바로 이 프린트입니다. 사회기관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하는 순간 애기들 머릿속에 2가지 떠올라야지. 설립 목적, 그리고 사회화의 내용. 사회 집단을 나누는 기준 하는 순간 또 3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내 집단, 외 집단으로 구분되는 소속감, 접촉 방식, 그리고 결합의지. 사회 조직,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까지 얘를 확인하시는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지 같은 경우 가족부터 시작해서 여기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선생님 다시 얘기하지만 스카이에듀 자료 학습실 학습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얘가 테스트지라면 따란 얘가 전부 답. 요렇게 아까 2가지로 구분되는 게 설립 목적에 따라 요렇게 구분되는구나. 그리고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게 조금 내용이 헷갈린다면 선생님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따로 설명 영상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문사탐 채널에서 이거 A4 한 장 정리 찾으시면 됩니다. 결국은 2차 집단, 1차 집단, 자발결사체니 아니니 공식조직, 이익사회 각각 뭐야? 만약에 얘네들을 구분한다면 각각 무엇이 되니? 아까 저 프린트만 다 할 줄 알면 이 문제는 틀릴 수가 없다라는 거. 사회조직의 운영 방식입니다. 관료제, 탈관료제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얘네들 체크해주세요 라는 이런 부분들이죠. 이렇게 해서 2단원의 기출문제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젠 3단원의 내용입니다.
3단원은 문화 파트죠. 제목 자체는 문화와 일상생활인데 문화와 사회 이래도 상관없죠. 문화 여러 주제에서 시작합니다. 내용 자체는 문화의 의미, 넓은 의미, 좁은 의미, 그리고 문화의 요소, 비물질 문화, 물질 문화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게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 보통은 통합으로 문제가 출제되죠. 그러면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 대부분 어디서 출제되느냐? 문화, 이해관점, 비교론, 상대론, 총체론. 그리고 문화, 이해태도, 자문화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상대주의 구분하죠. 특히 자문화중심주의와 사대주의 같은 경우는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 해서 문화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그 기준이 나이냐 아니면 남이냐의 차이죠. 그리고 실제 문제는 얘가 제일 많이 나와. 문화의 속성입니다. 애기 문화의 속성 하는 순간 5가지 떠올라야 됩니다.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전체성, 변동성.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변동성이 먼저 나오든 아니면 전체성이 먼저 나오든. 하지만 문화의 속성 하는 순간 5가지 떠올려서 시험 문제에서 얘를 보자마자 무엇을 의미하는지 골라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5번째, 문화의 유형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체 문화, 하위 문화, 그리고 하위 문화 중에서도 전체 문화에 저항하는 반문화까지. 그리고 메인은 문화의 변동이죠. 변동 요인으로 내재적 변동, 외재적 변동. 특히 외재적 변동 같은 경우에 전파 3개 있어요.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내재적인 변동은요? 라고 하면 발명, 발견 있죠. 이렇게 원인 구분하고, 그리고 변동 양상이 있을 때 특히 외재적 문화 변동에 문화 접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문화 접변의 결과를 더 많이 나오지. 융합, 동화, 공존. 특히 융합과 공존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따로따로 써놨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얘네들을 싹 합쳐서 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문화 통합. 결국 보기는 5개가 나오잖아. 그럼 그 보기 5개 중에 문화의 의미도 하나 넣어보고 문화의 관점도 한번 넣어보고 문화의 속성도 하나 넣어보고 이러면서 한 문제로 출제되는 문화 통합 문제가 중요합니다. 문화의 태도입니다. 문화의 태도 하는 순간 애기 머릿속에 자문화중심주의, 사대주의, 상대주의 떠올라야 되잖아. 이게 평가원에서도 자주 나오고 그리고 학력평가에서도 자주 나와요. 이거 3년 연속 나왔습니다. 문화의 태도, 문화의 태도 이렇게 말이지.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야 사대주의, 상대주의, 자문화중심주의 하나야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문화의 속성 중요합니다. 문화의 속성 실제로 뭐 하나가 나오고 다른 건 없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이 무엇인지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야 어떤 속성이 부각됐니? 라고 한다면 애기 머릿속에 5가지 떠올라야 된다고. 이렇게 문화의 속성이라고 아주 착하게 문제에서 난 너네에게 문화의 속성을 물어볼 거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애기들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변동성 그리고 전체성 중에 하나 혹은 2개가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고 골라주셔야 됩니다. 문화의 변동입니다. 문화의 변동 사례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변동의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변동 양상에서 문화 접변 그리고 동화 그리고 얘네들 융합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문화 파트 하나를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대중문화와 대중매체입니다. 원래 대중매체는 있었어요. 몇 단원에 있었냐면 5단원에 있었던 내용이었어. 그런데 이게 2015학년도 개정,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3단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대중문화를 조금 더 강조했지. 그러니까 요즘에 점점 더 강조되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교과 과정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 대중문화 원래도 있었지만 이게 대중매체와 함께 묶이면서 이 문화 파트에서 새롭게 자리 잡은 내용이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대중매체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원래도 있었던 파트였어요. 그래서 이게 생소하거나 새롭거나 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게 원래 5단원 사회제도 파트에 있었던 대중매체를 대중문화와 대중매체라는 소주제로 3단원으로 재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의 태도, 문화의 속성, 문화의 변동과 같이 이렇게 독립된 주제로 출제되는 유형을 봤다라고 한다면 이 유형은 그냥 한꺼번에 다 나오는 거야. 문화 융합? 이거 문화 변동이었는데. 문화 요소 중 기술? 이거 문화 여러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 외재적인 요인? 그리고 정체성이 상실되는 이런 부분들? 이거 동화 이런 건데?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요거 온돌 침대라는 거 문화 요소 중 물질 문화에 해당하는 기술이구나. 이런 것들은 원래는 문화 여러 주제의 한 주제거든요.
이렇게 문화는 통합돼서도 문제가 출제됩니다. 전체 문화, 하위 문화와 같이 이렇게 문화 유형과 함께 여기 문화 요소가 더 많은지 더 적은지 동질성, 즉 이 부분에선 문화의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구분하는 거죠. 이렇게 잘 읽고 이렇게 통합된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이제 4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0단원에서 선생님이 다 다뤘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는 다룰 내용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불평등, 사회적 소수자라든지 아니면 빈곤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건 여기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시험은 사회 보장제도를 묻습니다. 금전적 지원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비금전적 지원에 사회 서비스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들이 무엇인지,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같은 경우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거에선 공통점이니까 이런 것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100%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와 복지제도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항상 3가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까지 꼭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사회복지, 이런 경우는 사회서비스에 해당했었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공공부조, 국민건강보험제도에 해당하는 사회보험, 이런 거 구분해서 각각의 특징들 골라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원입니다. 사회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동하죠. 사회변동. 여기에선 여기 첫 번째 사회변동의 방향에 대한 이론입니다. 진화론과 순환론 구분하는 게 메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사회 구분이 있습니다. 농업사회,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사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있었던 근대화 이론은 빠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한 사회운동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사회운동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복고주의, 보수주의, 개혁주의, 급진적 혁명,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3월이라면 비문학에 기대서 출제되지 않을까? 만약에 출제가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항상 새로운 개념이 처음에 출제가 될 때에는 비문학적으로 잘 읽고만 풀어도 풀 수 있는 정도로 출제를 하다가 수능 때 조금 더 어렵게 물어보게 되죠. 그러니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당황하지 않고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3월 학평 대비 사회문화 총정리, 뭐 빼고 위드아웃 표분석. 표분석은 여기서 지금 다루지 않았어요. 표분석 일지상표 스카이 에듀에서 무료 특강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 계층 이동이 어려워요 라고 하면 그 영상 보시면 되고, 선생님 저는 빈곤 파트가 어려워요 라고 하면 빈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비율, 절대치, 증가율은 하나하나 꼼꼼히 풀이 유형부터 정리하시면 됩니다. 표분석을 제외한 사회문화 총정리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안 봤네. 기출문제 마지막 5단원 확인해 봅니다. 이렇듯 사회변동 방향 물어봅니다. 사회변동 방향 하는 순간 애기 머릿속에 순환론, 진화론 떠올라야 됩니다. 2019학년 3월에서도 사회변동 방향 바라보는 관점 물어보고 있죠. 진화론, 순환론. 그리고 사회 구분입니다. 제목 자체는 정보화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과거에 있었던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와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이 있니? 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를 구분할 수 있어야지 명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리고 현재 사회가 변동하는 이런 과정에서 지구적인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비문학적으로 풀 수 있는 이런 형태, 독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따란! 표분석을 제외한 사회문화의 모든 개념 하나하나 단원별로 무엇이 있는지 선생님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해준다라기보다는 이런 총정리,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저렇게 문제가 출제되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영상이에요. 선생님이 올려주는 그 문제 잘 풀고, 그리고 3월 모의고사 좋은 성적 받길 선생님이 응원합니다. 참! 선생님이 이거 다음에 또 하나의 영상을 찍어요. 뭐냐면 바로 3월 모의고사 선지로만 이루어진 엑셀표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 선생님과 함께 3월 학평 엑셀표 영상으로 공부해오는 시간 가져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